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자동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우리가 정말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필터링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필터링 작업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봅시다. 데이터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리미키 강사가 진행하는 그 강좌하고 수강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볼 필요는 없겠죠? 범위 지정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데이터 메뉴에 깔때기 모양의 필터가 있어요. 이게 자동 필터, 얘가 고급 필터. 자동 필터입니다. 띵. 어때요? 필터링 목록 단추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 강사명이 모리미키, 그죠? 그러면 아래로 화살표. 자, 모두 선택 나와 있죠? 체크 빼요. 그리고요, 모리미키 선생님 체크 됐어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뭡니까? 확인. 답 나오죠? 이게 필터링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모리미키 강사님 수업 내용 중에 수강생들 중에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필터링이 1차 필터링이 지금 진행된 거고 모리미키 강사님 수업 중에 현금 결제한 학생들 명단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결제 구분해서요. 모두 선택 빼고 현금 확인 이렇게 2차 필터링. 그러니까 필터링이 다중 필터링 들어갈수록 더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에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어때요? 필터링 됐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링 다 했는데요.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깔때기를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필터 해제. 간단하죠? 이런 거예요. 이게 필터링. 그러면은 지금 이런 데이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강료가 예를 들어 3만 원 이상인 것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건 이건 숫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마우스를 이렇게 놓고 필터에서 수강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항목의 목록 단추 필터링 작업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눌러서 여기서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딱 3만 원, 딱 15,000원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숫자 필터. 여기서 뭡니까? 제가 3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랬죠? 이상, 이건 뭡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요? 3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확인. 어떻습니까? 3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응용을 해보죠. 3만 원에서 4만 원 수강료만 필터링하고 싶어요. 3만 원에서 4만 원.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 3만 원 이상이면서 4만 원 이하. 그죠? 구간 데이터네요. 이런 건 수강료에서 아까 숫자 필터였죠. 자,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눌러요. 그러면 3만 원 이상 이고, 그죠? 그리고 자, 조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때는 그리고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그죠? 작거나 같다 이거 맞죠? 얼마? 4만 원. 4,000원, 4만 원. 이렇게. 이러면 3만 원에서 4만 원 수강료가 되는 거예요. 확인. 보세요. 3만 원에서 4만 원대 수강료인 사람들만 필터링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필터링. 그럼 방금 전에 했던 필터링 지우고 싶어요. 지우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깔때기를 누르면 필터가 완전 해제되는 거고 지우기를 누르면 필터 조건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필터가 아예 이 필터 단추가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강사명 예를 들어서 신미희 강사 확인 이렇게 눌렀죠? 여기서 지우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이 필터링 이것을 지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차이점 이해되죠? 이상 가장 기본적인 필터링 방법이었어요.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엑셀의 자동 필터링 중에서 상위 탑 10 항목을 필터링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실까요? 자, 엑셀. 저는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가 많을 때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전체 범위 지정할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 시작 헤드라인에 마우스를 놓고 필터만 누르세요. 참고로 엑셀은 상하 좌우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공백을 만나는 그 전까지를 하나의 범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센터 이용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등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몇 번 이용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빅3를 뽑고 싶어요. 탑3.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뽑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특히 데이터가 많을 때는 필터가 빨라요. 여기에서 여기에 볼 일이 있겠죠? 자, 눌러가지고 숫자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항목이 숫자이면 숫자 필터, 항목이 문자면 문자 필터. 알아서 판단해요. 자, 숫자 필터에 보면은 메뉴가 쫙 나와 있죠. 여기에 상위 10 보이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상위 10개가 나왔는데요. 난 싫어. 3개 항목. 예, 우리 문화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탑3를 알고 싶다. 확인. 보세요. 고수영 씨, 고순자 씨, 김민지 씨. 이 사람들이 모두 7번을 이용해서 탑3에 들어가 있네요. 확인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5명을 알고 싶어요. 그거는 상위 10에서 5개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확인. 어때요? 근데 5명이 아니잖아요. 공동 오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하,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우기. 그럼 이번에는 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상위 10%, 상위 20%.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백화점 매출액을 갖고 고객별 매출액 이런 걸 따지는데요. 그 상위 20% 고객한테 특별히 상품권을 보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우리도 센터 이용횟수 상위 20% 명단을 뽑아보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센터 이용횟수에서 숫자 필터에 상위 10 그리고 퍼센트라 그랬죠? 상위 20% 딴딴딴딴딴딴 20 그리고 항목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얘가 따져서 상위 20%를 얘가 계산합니다. 확인. 보세요. 상위 20%, 즉 바로 고수영, 고순자, 김민지 씨. 됐죠? 그럼 상위 40%는요?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40% 하면은 40% 너무 크네요. 한 30%만 할까요? 네, 상위 30% 고객 확인. 어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위 10개 항목 또는 상위 20개 항목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 비율로 계산해서 상위 10% 고객, 20% 고객,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서 답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시, 이 30%가 아니라 상위 7개, 7개 항목으로 바꾸고 싶네요. 이렇게 확인,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7개인데 더 많이 나왔어요. 공동오해.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이제 필터링 결과 정렬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정렬 작업은 여기 기역에서 희응, 오름차순, 희응에서 기역, 내림차순.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일단 먼저 상위 10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링 결과 얻어내고 그 다음 정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상위 10 항목 보기였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엑셀의 자동 필터링 중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용자 지정 필터는 필터링 관련한 식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제가 필터링을 이제 해볼까 해요. 이렇게 눌렀어요. 여러분은 어떤 필터링을 하고 싶냐면은 강좌명이 그 회화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화든 회화하면 돼요. 일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회화. 그리고 또는 무용 있죠. 무용. 무용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강좌 이름에 회화라든가 무용이 들어가면 다 검색을 하길 원해요. 근데 지금 필터링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간단하긴 한데 고전 무용 항목이 많으니까 일일이 여러분이 찾아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텍스트 필터에 보면은 맨 밑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맨 밑에 사용자 지정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찾을 조건 강좌명 나왔죠? 강좌명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뭐랑 똑같다 이 뜻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회화라는 말 보이죠? 그러면 일어 회화든 영어 회화든 중국어 회화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똑같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왜요? 일어 회화하고 똑같다. 그러면 일어 회화만 답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는 어떤 글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뒤에는 회화라는 말로 끝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건식에 는 말고 눌러보면은 쭉쭉쭉 이거는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시작 문자 아니 끝 문자가 회화. 그죠? 끝 문자가 회화로 끝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더 있죠. 또는 회화로 끝나지 않더라도 또는 무용이라는 단어 현대무용기초, 고전무용, 현대무용기초, 고전무용 보이죠? 그러니까 무용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화로 끝나던가 아니면 무용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아무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여러분 조건식에 뭐를 고르면 될까요? 띵띵띵띵띵 골라보세요. 뭡니까? 그렇죠. 무용이란 글자가 아무튼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된다. 됐죠? 그러면 자 식이 지금 두 개죠. 하나는 강좌명이 회화로 끝나던가 또 하나는요. 무용을 포함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여러분 강좌명 하나에 회화로 끝나면서 무용을 포함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화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또는 무용이란 글자를 포함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답이 나오게끔 하겠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고 뭐 누르면 돼요? 확인.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와, 나오는 거 봐. 그죠? 그러니까 무용이란 글자만 포함했더니 다 나오죠? 회화라는 글자를 포함하니까 중국어, 영어, 일어 다 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렇게 단순 필터링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오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사용자 지정 필터링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정렬도 하고 싶다고요? 네. 자, 이름 정렬로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히응. 이렇게. 됐나요? 자,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우선 오늘은 엑셀 고급 필터링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함께 알아보아요.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업무에선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데이터도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손쉽게 필터링 하려면 자동 필터링이 편한데 문제는 필터링을 해도 여전히 데이터 양이 많고 항목이 많아서 업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는 필터링 하면 이름, 강자명, 강사명 이것만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여기다 써요. 나는 이름하고 강좌명하고 강사명 난 이것만 업무에 필요해. 네, 이렇게 적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들 항목이 이 위의 항목 이름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많은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칸에 마우스를 놓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터링 조건이에요. 저는 강좌명이 1호 교실. 예. 강좌명이 1호 교실인 학생들 있죠? 예. 1호 교실을 수강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강좌명, 강사명 요것만 프린트하고 싶어요. 예. 이게 여러분의 소박한 꿈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자동 필터링보다는 고급 필터링이 낫습니다. 즉 고급 필터링은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식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항목 이름을 일정한 공간에 써 놓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A의 4번지에 마우스를 놔요. 그리고 필터 대신에 이건 자동 필터. 이게 고급이에요. 이걸 눌러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목록 범위 번쩍이 돌아가죠? 네, 얘 범위 저절로 알아들어요. 똑똑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하지 않아요.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는 요 틀에 맞게끔 결과가 요 틀에 나오길 원한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범위 보이죠, 여러분? 네, 요걸 지우고 자, 여러분 필터링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거 2개. 이렇게. 참고로 요거는 항목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적어주고 그 밑에 조건식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자, 필터링 된 결과가 나올 자리는 요 항목들에 맞춰서 이 밑으로 답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사 위치는 여러분이 미리 정해놓은 그 이름들, 요걸 지정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전체 범위에서 이 필터링 조건에 맞는 결과를 여러분이 원하는 항목만 그대로 갖고 복사해서 보여주겠다 이 뜻입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1호 교실 수강한 학생들의 이름과 강좌명, 강사명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급 필터링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고급 필터링에서 가장 핵심이죠. 다중 조건식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중 조건. 우리가 고급 필터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다양한 조건식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가 이와 같은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1어, 강좌가 1어예요. 1어, 그러니까 1어 교실이든 1어 회화든 이렇게 1어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현금 결제를 한 사람 명단을 뽑아보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뭐라고요? 자, 조건식을, 고급 필터링은 조건식을 여러분이 직접 써야만 하죠? 자, 그러면 조건식을 쓸 때 조건의 항목 먼저 강좌명이 1어, 그죠? 1어 교실이든 회화든 1어, 그 다음에 결제 구분이 현금,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강좌명 그리고 결제 구분 나란히 항목 이름을 먼저 써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만약에 조건이 하나 더 있으면 이 옆에 쓰면 됩니다. 나란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좌명이 뭐라고요? 1어. 이 바로 밑에 1어. 그러면 뒤에는 1어 회화든 1어 교실이든 필요 없지요. 어떤 것이 와도 되죠. 이때 어떤 것이 와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어떤 요리에 다 사용되는 양념 뭐라고 부르죠? 만능 양념. 얘도 만능키 별표가 있습니다. 1어 별표 이렇게 쓰면은 첫 글자가 1어로 시작하면 뒤에는 교실이 오든 회화가 오든 다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강좌명이 1어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자,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서 결제 구분이 뭐? 현금.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뭐? 조건식.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현금을 이 칸에 안 쓰고 여기다 썼을 경우에는 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이러면 뜻이 강좌명이 1어, 그죠? 1어로 시작을 하고 또는 1어로 시작하지 1어 과목이 아니더라도 결제를 현금으로 한 사람을 바로 필터링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렇게 나란히 쓰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AND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줄 약간 엇갈리게 쓰면은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던가 아니면 결제 구분이 현금이던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OR. 됐죠? 그러니까 나란히 쓰면 AND, 한 칸 아래로 쓰면 OR. 됐습니까? 자, 지금은 AND로 썼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렇게 조건을 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 전체 항목을 다 가져올 거면 따로 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져올 데이터가 그 수강한 사람의 이름, 강좌명, 그 다음에 결제 구분, 나 이만큼만 필터링해서 결과 얻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각각의 항목을 이와 똑같이 쓰는 거 맞지요? 네, 썼습니다. 수강료도 하나 쓸까요? 네, 이렇게 수강료, 결제 구분. 자, 이렇게 나는 업무에 이것만 필요해. 그럼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조건 썼고 원하는 복사 항목들 다 기술했죠? 그러면 자, 필터링 합시다. 마우스 A 4번지에 놓고 데이터에서 뭐? 고급. 번쩍이 돌아가죠? 다른 장소의 복사. 그러니까 여기에 필터링 결과를 붙일 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예요. 조건식은 조건식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놓은 조건식 마지막 그 조건식에 의거하여 필터링된 결과가 올 자리. 됐나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1호 교실이면서 1호 회화 보이죠? 교실 회화 다 떠요. 그리고 이들 돈에 대해서 현금 결제한 사람만 이렇게 3명 명단이 떠요. 확인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 현금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고 자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좌 명의 1호 이걸 수강했던가 또는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현금 결제한 사람 다 보여줘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요거 데이터 제가 지워보고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4번지에 마우스를 놓고 어디요? 고급. 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조건식은요. 조건식 이만큼. 이번엔 범위가 여기까지. 복사 위치는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눌러보면은 보세요. 1호가 아니어도 현금 결제한 사람 나와요. 선생님, 카드 결제 왜 나옵니까? 1호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즉 강좌를 1호로 신청을 했든가 아니면 결제 구분을 현금으로 했든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OR. 이해됐죠? 그러니까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 OR일 땐 이렇게 엇박자로 쓰고 AND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결과 나오는 거. AND는 나란히 식을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조건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숫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자 조건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수강료가 얼마라고 할까요? 네, 여기요. 35,000원 보이죠? 네, 35,000원 이상이고 45,000원 이하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강료가 얼마요? 35,000원 이상.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에요. 35,000원 이상이고 그 다음 수강료가 얼마라고요? 45,000원 이하. 이렇게 나란히 쓰면 돼요. AND예요. 범위 지정은 AND입니다. 그래서 35,000원 이상이고 45,000원 이하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어디 요거 필터링 결과를 없애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여기 복사할 내용은 그대로라고 합시다. 자, 오로지 조건은 수강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4번지에 마우스를 놓고 어떻게 해요? 고급 번쩍이 돌아가고 결과는 어디에? 여기에 나올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은요? 네, 조건은 수강료 하고 밑에 데이터 이렇게만 잡아주면 됩니다. 복사 위치는요? 요거.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재활용. 확인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수강료가 35,000원에서 45,000원 사이의 데이터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급 필터를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